안녕하세요. 날 많이 춥죠? 네. 어제도 뭐 기차 타고 오는데, 새벽에 너무 춥더라고요. 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뭘 배웠죠? 어사표시에 대해서 배웠죠. 어사표시. 한자로 원칙은 뭐예요? 말이지 뭐. 앞으로 뭐 말 조심해라 그러지 말고 뭐 어사표시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자, 다섯째로 원칙은 뭘까요? 자, 여기죠. 어사와 표시죠. 그렇죠. 어사와 표시. 여기 이제 여기 중점을 주면 표시주의고 여기다 중점을 주면 어사주의가 돼요. 우리나라는 표시주의에 입각한 어사주의를 절충감해하고 있다. 어디에서? 107조. 107조. 자, 조문은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요즘 실무에 가서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따고 중개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요즘 고객이 와서 107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세상이 더러워졌어요. 정말 그래요. 그럼 비즈니 어사표시 그럼 믿고 거래를 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사표시는 무슨 요건이죠? 성립 요건이죠. 어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사표시가 뭐야 돼? 일치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어사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다면 그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요 정도 천강이 듣는 사람이 이제 107조, 그 다음에 108조, 그 다음에 109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몇 조가 있죠? 110조가 있죠. 그럼 107조는 뭐의 비즈니? 어사표시, 108조는 통정허위 표시, 109조는 차고, 110조는 사기, 강박.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조문 4개와 관련돼서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결론.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107조와 관련돼서는 조문을 숙지해 두는 게 가장 좋아요. 원칙 뭐예요? 진이 아닌 어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죠? 무효로 한다. 단순히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비유, RR, 무성. 이걸 활용해 먹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애웠는데 활용을 못해보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봐봐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뭡니까? 초보자들은 이론하고 어때요? 문제가 접목이 안 돼. 이론 따로 놀고 문제 따로 놀고. 그럼 이론하고 문제 따로 노는 과목이 1차 과목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민법. 학교로는 바로 암기하면 바로 문제가 풀려. 근데 민법은 이론하고 문제가 접목이 안 돼요. 잘. 왜 그러냐면 민법은 자꾸 지문이 변동이 된다고. 학교로는 변동이 없어요. 딱 우리가 초점만 맞춰놓으면 학교로는 점수가 금방 올라가. 까먹는 것도 금방 까먹어요. 근데 민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점수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학교로는 마음먹고 딱 자기가 집중해서 한 달만 파면 그냥 점수가 그냥 쭉 올라가. 안 하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민법이 그래서 어려워요. 민법이 만약에 올해 처음 하는 사람은 점수가 잘 안 올라가. 근데 민법은 특징이 있어요. 점수를 한번 올려놓으면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안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2차 과목에서는 어때요? 2차 과목에서는 뭐가 있죠? 공법이 있죠. 공법은 암기력이야. 문제가 제일 쉬운 게 공법이야. 공법은 문제를 꼬지를 않아요. 그 사실관계 있다 없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법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어때? 까먹는다고. 그러면 또 2차 과목에서 무슨 과목이 있죠? 특히 지적 파트. 지적 파트는 외우면 점수가 그냥 만점이야. 근데 등기는 잘 안 올라가요. 왜? 민법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 또 하나는 2차 과목에서 이제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은 점수가 잘 안 올라가요. 무슨 장난을 많이 쳐요? 말장난을 엄청나게 치거든.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과 관련돼서는 이론 한번 딱 듣고 문제를 19번 풀어봐서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론하고 문제를 접목시키는 과정이 언제냐? 바로 4월달에 이제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에 뭐예요? 문제풀이를 하거든. 자, 기출문제 특강이 있어요. 그때 넣어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월달하고 2월달, 3, 4월달에는 뭐예요? 자꾸 뭐만 봐요?
개념만 잡아. 개념만 잡아. 개념을 잡아서.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자, 우리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무효. 무효가 뭐예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럼 무슨 요건은 갖춰야 돼? 성립 요건은 갖춰야 되거든. 그럼 어떤 사람은 봐봐요. 무효라는 개념을 가지고 써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봐봐요. 무효는. 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어때요? 맞죠? 무효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든. 그럼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무효가 뭐로 바뀌어요? 취소. 취소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OX, X. 누구만 할 수 있다. 취소권자는. 그럼 봐봐요. 그럼 또 무효란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성립 요건은 갖춰야죠. 그럼 당사자가 자 부존재하는 경우, 하는 경우 자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무효라는 개념을 해놓고 이걸 활용해 먹는다. 자 봐봐, 무효는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면 당사자가 부존재해서 당사자가 없죠요. 그럼 성립 요건을 갖춰서 안 갖춰? 그렇죠? 그럼 당사자가 부존재한 게 무효 취소가 아니라는 거야, 결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지문이 상당히 어려워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에다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습관을 자꾸 들여줘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오늘은 몇 페이지예요? 59페이지.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 요거 딱 찾아서 자 봐봐요. 자 페이지 59페이지죠. 자 여기 봅시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무슨 표시죠? 의사표시. 의사표시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그 위에다 한번 첫 강의 듣는 사람은 한번 써봐요. 자 우리가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효력 발생 시기는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쓰고, 그래서 위에다 써봐요. 쓰고, 그 다음에 붙이고, 그 다음에 받고, 그 다음에 읽는다. 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읽는다. 요게 이제 바로 의사표시 효력 단계야. 자, 그러면 봐봐요. 쓴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한자로 번치면 돼. 무슨 주일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표백, 끝으로 드러낸다. 붙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보낸다. 그래서 뭐예요? 발신주의야. 발신주의. 자, 그러면 바꿔라는 것은, 박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도달주의야.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읽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내용을 숙지한다. 요지주의야. 그래서 항상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의사표시자라고 그래.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표의자. 따라온 강의가 표의자가 뭐예요?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의사표시자야. 그러면 의사표시를 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 그래서 항상 이제 뭐예요? 표의자 상대방이라는 게.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당사자를 두 자로 번치면. 그렇죠. 쌍방. 자꾸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했어요. 표의자를 보호하면 뭐라는 거예요? 표백주의겠죠. 상대방을 보호하면 뭐예요? 요지주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표의자가 상대방을 뭐하고 있다? 절충감해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도달주의는 우리 민법에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A조로 발신주의를 A조로 취하는데,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원칙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A가 자주 나와요? A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발신주의가 빨라요? 도달주의가 빨라요? 그럼 거래의 신속을 요할 때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야. 그럼 제 전공이 뭐예요? 상법이거든. 그럼 상법은 뭐예요? 상거래. 거래의 신속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거래의 신속을 요할 때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야. 그래서 상법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봐봐요. 표의자. 자, 상대방을 절충, 도달주의다. A적 경우에는 뭐예요? 발신주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사람이 없어요.
무슨 주의일까요? 협액주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없는 단독행위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기본서 그러면 59페이지 111조 조문을 우리 한번 거기를 봐요. 조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어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이랑 상대방 요거 있는 행간 괜찮아요.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상대방 없는 어사표시에도 상대방이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 OX, X. 그래서 여기가 바로 맥이라는 거야. 맥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상대방 없는 어사표시를 장난을 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에 어사표시가 통지를 발사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어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번 봐봐요. 어사표시를 했어. 여기 이제 좀 봐봐요. 피해자가 어사표시를 했어. 그렇죠? 피해자가 사망해버려서. 그러면 화살은 날라가, 안 날라가?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어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사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줄쳐나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라는, 이게 법학에서는 사정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정 변경이 발생했으니까, 그때는 사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 사람이 죽어도, 그러면 화살이라고 생각해봐요. 화살은 계속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죠. 그러면 봐봐요. 어사표시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 소리죠.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 위에다 이제 저희가 쓰고 붙이고 받고 있는다. 그러면 다시요. 무슨 주의? 협액주의. 그러면 상대방이 없어. 무슨 주의죠? 협액주의. 상대방이 있으면 무슨 주의? 도달주의. 원칙. A가 무슨 주의? 발신주의야. 그러면 이 부분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과서를 딱 읽어서 어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가로 1번 한번 봐봐요. 어사표시 가운데 상대방이 없는 어사표시는 표시행위가 완료될 때 효력을 발생하며 포인트는 여기죠. 없는이죠. 그러면 여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뭐예요? 협액주의라는 거네. 어사표시함으로써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요거죠. 그러나. 그렇죠. 여기에 이제 별표가 하나죠. 상대방 있는 어사표시는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문제가 남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여기에다 흥강표를 딱 줘놔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 찾아서 줄을 딱 끊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도달주의에 관한 2번과 관련돼서 도달주의에 관한 것은 임의규정 줄쳐놔요. 임의규정. 그러면 임의규정과 관련돼서 여기에다 줄쳐놓고 요 개념을 잡아라.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것. 그럼 저희가 해석할 때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것. 그러면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어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강행 규정이다. OX, X.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기본서를 띄워놓고 하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복사도 안 해줘도 되고. 그래서 하다 그래서 일요일 날 하루 내내 쳤어요. 하루 내내 다 교과서에 있는 거 기본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아. 그래서 저희가 기본서를 어떻게 읽어 나갈 건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자기 봐봐요. 우리 사람이 지금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보험금을 남겨요? 보험금을 남겨죠. 보험금은 무슨 변경이에요? 또 다 까먹었다. 법을 연결을 못해. 질적 변경이죠. 그게 대표적인 물상대의야. 물상대의는 어디에서 발생한다? 멸실, 훼손, 공용, 징수에서 발생한다. 멸해공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러면 저희가 수업이 끝났으니까 밑줄은 남아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도 행강변 딱 정하고. 그러면 이 항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어사표시를 하는 자가 사망하더라도 어사표시는 계속 날아가거든. 그러면 이 말은 어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역시 기본서가 최고야. 기본이 되는 자. 기본서를 자주 읽으면 뭐가 될까요? 그게 요약집이 되지. 요약집이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요 가로 2번은 또 이제 요걸 장난치겠죠. 도달주의에 관한 강행 규정이다. 어때? X. 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딱 잡으면. 자, 그러면 봐봐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책을 읽으면 효력 발생식에 대한 우선주의, 입법주의. 읽어봐요. 표백, 발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또 그러면 여기에 나오겠죠. 자, 도달주의가 나오겠죠. 도달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건 도달주의를 이제 뭐에 별표 하나 해놓고,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겠죠. 원칙. 그러면 자기가 딱 써놓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요. 자기가. 핵심 정리와 관련돼서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요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제 별표 원칙이 아니라 예적 측면이니까. 자, 그러면 좀 빡센 문제로도 자주 출제돼. 그러면 요거는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뭘까요?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거. 하나는 생각하면서 외우는 거. 그러면 자 무턱대고 외우는 것보다 생각하고 외우는 게 더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봐봐요. 자 도달주의가 빨라요? 발신주의가 빨라요? 발신주의. 거래의 신속을 할 때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야. 그러면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빨리 발생해야 하거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발신주의야.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뭘까요? 바로 요 2번이야. 2번은 수없이 출제됐어요. 2번은 흥강편 딱 해놓고 요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격지자간 대화가 했는데 우리 하나가 딱 발신주의가 하나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봐봐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격, 승, 말 이렇게 딱 외우느라고. 자 개혁법에서 자주 출제해요. 그러면 여기 출제어는 어떻게 장난칠까요? 여기 봐봐요. 요거 뭐예요? 승낙을 뭘로? 청약으로. 자 우리 개혁법에서 나머지는 전부 도달주의야. 근데 얘가 하나가 있어. 무슨지? 발신주의가 하나 있어. 그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승낙에 한해서. 그래서 이거는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게 가장 좋아. 읽어봐요. 격승말. 이렇게 돼. 격승말.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무건대리 줄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대리 파트로 가는데, 무건대리가 뭐예요? 권한이 없는 대리죠. 그 무건대리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 천천히 벗어나오죠. 빨리. 그러니까 무건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학답. 이거는 뭐예요? 발신주의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거 한번 딱 줄잖아요. 뭐라고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가 그러면 우리 그러면 봐봐요. 제한능력자 그럼 세 분이 계시죠.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또 하나는 비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안정 후견인. 미성년자하고 거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거든. 그러면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확답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라는 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세 개는 자 자주 우리 시험 범위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니까 크게 요거는 세 개는 반드시 이제 딱 정리정돈을 하느라고. 그러면 1번하고 4, 5번은 뭐라는 거예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 없이 요 5개를 찾자 따서 뭐라고 외우는지 아세요? 사격, 무제체 이렇게 외운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시험에 가장 출제되는 거 요 세 개를 우리가 딱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쓴다는 것은 뭘까요? 또 까먹었다. 표백주의, 그 다음에 발신주의, 그 다음에 도달주의, 그 다음에 여지주의. 우리나라는 뭐가 원칙? 도달주의가 원칙, A가 발신주의. 그래서 이 발신주의 측면에서 우리가 잡아두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도달주의 원칙, 도달의 의미를 우리가 잡아야 돼. 도달. 자, 도달과 관련돼서 도달이 뭔가라는 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요. 도달 뭐예요?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읽는 사람은 봐봐요. 거기 이제 뭐의 책을 보고 도달은 상대방이 지배권회에 들어가 사회 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말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도달의 의미가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판례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특히
요게 이제 최근에 판례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하는 우편함에 넣어둔 경우 분실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수취인의 우편물을 수취하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 아파트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 3번에 대해서 그러면 3번을 또 읽어봤어. 그러면 자기가 요 3번을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출제원이 어떻게 출제하고 있겠니? 또 책을 안 읽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죠, 요거요. 요거 찾아봐요. 무슨 상태? 객관적 상태. 객관적을 뭘로 장난칠까요? 주관적, 그죠? 주관적.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격지자가, 요거는 나중에 우리 뭐예요? 요거는, 자, 격지자간의 대화자간의 구별, 요거는 나중에 봐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요 3번입니다. 3번에 별표 하나를 딱 해놔요. 무슨 책임?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면 입증 책임 그러면 그 옆에다 우리 공부했던 요걸 한번 써봐요. 자, 입증 책임이 나오면, 이게 입증 책임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이 어려운 것은 뭐 때문에 어렵느냐? 바로 입증 책임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제가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입증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유리한가? 두 번째는 뭐 읽어봐요. 법조문 문구대로. 3단계는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자, 지난주에 배웠던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선의. 선의는 추정받아. 그러니까 선의냐 악이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선의든 악이든 일단 선의로 추정받아. 그럼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야 돼? 반대 당사자 입증. 입증하면 깨져야 안 깨져? 깨져.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은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두 가지 이제 의미를 쓰라고. 자, 뭐뭐 서로 본다. 본다가 뭐예요? 본다. 우리 옛날에 사법고시 준비할 때 우리 조문에다 뭐뭐으로 본다, 뭐뭐으로 추정한다. 노란 흥강펜으로 친 적이 있네요. 본다 그러면 뭘까요? 안주균형. 자, 추정한다. 추정규정이야. 뭐뭐으로 본다, 간접규정은 이거는 법원의 밥그릇이야. 자, 이거는 뭐예요? 추정은 변호사의 밥그릇이야. 그러면 이걸 뭐 간주규정은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 법원의 선고시만 깨져. 법원의 선고시만 깨지는 게 간주규정이 돼요. 자, 그러면 추정규정은 누가 입증하면 깨져요? 법원의 선고시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누가?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면 깨진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뭐으로 본다. 간주규정. 뭐뭐으로 추정한다. 무슨 추정? 추정규정. 선의는 추정받아요. 그럼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네. 둘째 시간 정도에. 자, 봐봐요.
자, 수없이 틀려봤네요. 요즘은. 자, 모든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조금처럼. 자, 기한이 이익이야. 기한이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본다. 일단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 여기가 틀렸어요.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야. 그러면, 자, 기한이 이익은 그럼 누구 거예요? 채무자의 이익으로 본다라는 거,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반대 당사자가 누구예요? 채권자죠. 그러면 기한이 이익은 누가 입증해? 채권자가. 이게 이제 추정 규정과 간주 규정. 요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유리한가? 항상 입증 책임 나오면 1단계. 누가 뭐예요? 유리한가?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그러면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거는, 읽어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법률 효과와 법률 요건과 효과만 입증하면 되는 거야. 딴 소리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법조문 문구대로 3단계는 추정.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 그럼 갖다 붙여봐야 되겠죠. 입증 책임은. 자, 그러면 여기에다 밑줄을 딱 끊어봐요. 도달의 입증 책임은. 여기 읽어봐요. 도달을 주장하는 책임. 그렇죠? 누가 유리해요? 도달을 주장하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고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야,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한다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1단계, 누가 유리한가? 잡아야 돼요. 자, 돈 좀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해요. 자, 뭐예요? 쓰고, 고치고, 바꿔, 읽는다. 자, 표의자가 의사표시하겠죠. 의사표시할 때 무기가 좋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무기가 대표적으로 3개가 있어. 보통 우편이 있고, 뭐가 있어요? 등기 우편이 있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 내용증명. 자, 보통 우편은 뭐예요? 도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도달로 보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내용증명과 등기 우편은 어때요? 아주 좋은 무기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등기 지급 방법이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증에 도달되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 행간편자 하나요? 내용증명 우편, 무슨 등기 우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통상.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단서 조항이 뭐라고 나왔어요? 통상 우편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낸 경우에 도달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입증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좀 비싼 걸 쓰라고. 뭐예요? 등기, 우편, 내용증명. 그러면 이걸 살짝 뭘로 바꿀까요? 보통 우편으로. 뻔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입증 책임 나오면 이제 외워야 돼. 자, 속전속결 1단계. 누가 유리한가?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3단계는 추정. 추정받으면 누구를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살려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죠. 자, 도달이 뭐가 나왔어요? 효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가 탄탄히 굳혀져야 돼. 찾아서,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취소하고 철회.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취소와 철회의 기준은 항상 기준을 마련하고. 자, 취소한 그러면 철회의 어떤 기준은 뭘까요? 요거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요거는 후, 요거는 전까지. 취소는 언제예요? 법률효과 발생 후에 하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취소란. 그러면 취소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럼 취소는 언제예요? 법률효과 발생 후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일단 유예에
자, 취소를 해서, 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취소는 그래서 뭐가 있다? 소급표. 그죠? 소급표가 발생한다. 그럼 철회라는 것은 법률효과 발생 전이에요, 후에요? 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 딱 기준이 돼서 이쪽으로 이제 한번 가봐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어사표시 상대방에 도달할 때 혈액이 생기므로 도달 후 동그라미. 도달 후. 자, 도달 후에는 그러면 여기 잘라봐요. 철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철회라는 것은 도달 전에 해야 돼, 도달 후에 해야 돼. 전에 해야죠. 그러면 발신 후일자라도 도달하기 전 동그라미. 어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렇게.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거 철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잡아놓으면, 그러면 취소와 철회는 법률효과 발생 후고, 요거는 법률효과 발생 전이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 그러면 요걸 뭘로 장난칠까요? 후를 전으로 장난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봅니다. 자, 자기가 또 책을 읽어나가. 자, 아까 뭐라고 써놨어요? 저거, 붙이고, 하고, 읽는다. 이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봐봐요. 표의자가 어디서 표시해 있어? 그러면 여기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표의자가 하사를 잘 써야 돼, 못 써야 돼? 잘 써야죠. 그러면 간역 어사표시, 하살, 이게 어사표시를 하살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표의자가 하살을 너무 써서, 그러면 죽다, 명중을 해서. 이익이야, 불이익이야? 이익이죠. 이 사람이 잘못 살 수 있죠. 불이익이네. 그러면 이 불이익에는 누가 유리할까요? 얘가 책임을 져야죠. 한번 봐봐요. 어사표시 불정 연차관. 도달주의는 취하는 결과. 어사표시 불정 연차관. 여기에다 줄잖아요. 모두 누구? 표의자의 이익으로 들어가.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딱딱 체크가 돼 있어야 돼. 그럼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발신 후의 사정 변경. 그러면 표의자가 하사를 쐈어, 안 쐈어? 쐈어. 사람이 사망해버렸어. 하사는 계속 날아가, 안 날아? 날아가죠. 그러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어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대로 써요. 그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조문이 그래서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뭐예요? 법원을 승시하는데, 법원을 딱 갔다 오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자, 봐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뭐예요? 판결문 좀 잘 써, 좀. 판결문 좀 잘 써. 그래서, 자, 판결문. 내가 일단은 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유죄인 것 같기도 하고, 무죄인 것 같기도 하고, 일반인이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판결문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가서 뭐예요? 자, 조문은 국회에서 만들겠죠. 근데 조문이 뭐예요? 일반인들이 몰라. 그래서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자, 우리 조문을 우리가 만들 때는 항상 뭐예요? 한글 학자를 대동하라. 그래서 한글. 그럼 영어는 건질 수 없는 거야. 그러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들이, 초보자들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어사표시가 통지를 발사하나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 되어도 어사표시의 영향을 잊지 마요. 미친다. 이렇게 출제된다. 미치지 아니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어사표시 효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요걸 찾아봐요. 어사표시 무슨 성달이? 공시 성달. 찾아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113조. 자, 지난주에 수업자만에 113조 그러니까 113페이지를 찾더라고.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대로. 그럼 113조. 어사표시 무슨 성달? 공시성달. 자, 여기에다 행강편 전화요. 우리 표의자의 가시는 이씨야, 없이야? 없이. 그러면 이건 이씨로 장난치거든. 그러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 어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국면은 국면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죠. 그래서 2주. 국외는 2개월이야. 국외는 공시송달. 그러면 공시송달이 뭐냐면 자, 봐봐요. 자, 여기 이제 가장 수학생들이 전화가 와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수표를 5억짜리를 분실했어요. 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세 군데에다 빨리 잽싸게 신고해야 돼. 제일 먼저 어느? 두 번째 경찰서, 세 번째는 법원에다 쫓아가야 돼. 법원에다가. 자, 법원에 쫓아가면 법원에 제가 5억짜리 뭐예요? 5억짜리 수표를 분실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럼 법원은 그래요? 그러면 그 법원 게시판에다 뭐예요? 수표를 주순 사람 뭐예요? 신고하세요. 그래. 근데 6개월이 지나면 요 수표 조각을 뭐예요?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져.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